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그렇다고 답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대부분은 잠깐 멈추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때는 행복할 것 같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자리, 더 건강한 몸.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 자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음을 바라봤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그토록 실천하기 어려운지 우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이 언제부터 당연해졌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때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실 겁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을 천천히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날은 별다른 감정 없이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 그것들이 그냥 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오래 곁에 있으면 그것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 사람과 밥을 먹었을 때,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감사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몇 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로소 느낍니다. 팝상이 이렇게 조용했었나 하고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하지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볼 줄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시선은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 다음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진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더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교를 선택합니다. 옆집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의 친구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나이에 누군가가 더 건강하고 더 넉넉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 충분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 집도 그대로, 내 통장도 그대로, 내 몸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비교의 작동 방식입니다. 비교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대적인 거리가 행복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또 부족해집니다. 이 반복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히 키웠고 살만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형제의 아파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자신의 집이 좁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그 전날에도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 이후 그 집은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타인의 상황을 기준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타인이 가진 것과의 거리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충분한 상황에서도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결핍감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문제는 비교를 멈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삶이 보이는 한 비교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인의 것을 보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면 보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냐. 조금만 더 지나면 된다. 그때 가서 제대로 누리면 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현재를 유예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꽤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에 감사하기엔 아직 이르다.
더 나은 것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면 된다. 하지만 그 더 나은 것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한 시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살겠다고. 세월이 흘러자녀도 독립하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은 이미 몸이 불편해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더 즐길 걸, 그때가 사실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현재를 항상 다음을 위한 준비 단계로만 여겼던 태도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좋아진다고, 지금 이것은 임시이고 진짜는 나중에 온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방식은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주지만 동시에 지금을 계속 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임시로 보낸 날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임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더 편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왜 편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 정당해집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생깁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없는 것을 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아쉬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명이 좀 더 안정된 직장에 있었으면, 한 명이 결혼을 했으면, 한 명이 더 자주 연락을 했으면. 그분이 가진 것이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시선이 항상 부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손에 쥔 것보다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클 때 없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충분히 잘 해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를 계속 찾습니다. 이 두 가지 심리가 함께 작동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향이 그쪽으로 굳어진 결과입니다. 있는 것을 보는 연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보는 습관도 처음부터 습관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쪽을 자꾸 받고 그것이 당연해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쯤에서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마도 아실 겁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고 느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지 않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자신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치 멈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알면서도 선뜻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신보다 자녀를, 자녀보다 손자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그분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들 잘 있으니까 괜찮지. 괜찮다는 말 안에 행복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들, 곁에 있는 사람들, 지나온 세월,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되셨는지. 사람은 자신이 이미 받은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불행의 이유를 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불편할 때 우리는 감사를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불행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무언가를 향해 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삶 전체를 채울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잊어버립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
이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방식으로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타인의 것과 자신을 견주는 것, 지금을 임시로 만들고 다음을 기다리는 것,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 행복은 더 많이 가진 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 중 하나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느끼신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공간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